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어느 식당을 가건 어딜 가건 음식 사진은 필수가 됐죠. 음식 사진 찍기 전에 겁도 없이 손을 댔다가는 이제 혼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음식 사진을 잘 찍으면 그만큼 더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겠죠. 사진을 음식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식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과 인물이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에도 분명 얼굴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에 얼굴이 있어? 그렇죠? 하지만 음식에 얼굴이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인데 서양 음식이긴 하지만은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좀 피자를 빈대떡으로 바꾸고 얘를 갈비탕으로 바꿨다 쳤으면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튀어 올라와 있고 입체적이죠. 그리고 이 피자 같은 경우는 납작하고 평평한 그런 음식이죠.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고 볼륨감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러니까 아이뷰라 그럽니다. 눈높이에서 촬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맛있게 찍히게 되는 거고, 이런 음식들, 평평한 음식들은 부감샷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촬영해 주시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찍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무턱대고 다 위에서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다 이러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고 찍었을 때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피해야 될 그런 빛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떨 때 위에서 찍으면 안 되느냐?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위에서 찍는데 조명이 빛이 위에 달린 경우예요. 이 위에서 빛이 떨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그림자가 여기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럴 때는 절대 위에서 찍어서는 안 되죠. 여기 시커멓게 표시가 되겠죠. 절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위에서 찍어야 되느냐? 인물 사진과 똑같다고 했어요. 음식 사진은.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앞쪽에서 들어올 때. 그러면 어떤 빛이 될까요? 역광 아니면 역사광이 되겠죠. 가장 음식 사진에 있어서도 인물 사진 똑같이 예쁜 빛은 역사광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밝은 대낮에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은 좀 어두운 실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빛이 없는 부분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 어두워진 부분을 사실 보충을 조금 해주는 게 음식 사진을 더 먹음직스럽게 찍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충을 해줘? 나는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에 있는 플래시를 온시켜서 촬영하시는 거는 절대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는 순간 음식 사진의 제 컬러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 고유의 컬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의 조명은 어떤 색깔일까요? 대부분 노란기가 많이 있는 색깔을 띠고 있죠. 하지만 조금 맛없는 집들의 특징이 조명이 형광등만 막 박혀 있어요. 형광등 불빛에서 보는 음식과 노란색 그런 은은한 불빛에서 보는 음식들의 차이는 식욕을 어떤 컬러가 더 돋구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식당에서 파란색 조명은 거의 쓰지 않아요. 하지만 플래시를 켜는 순간 파란색 불빛이 강해지게 되면서 음식이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음식 사진 찍을 때는 플래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부족한 빛을 채우느냐? 바로 반사판을 사용하는 건데요. 반사판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사판들이 있어요. 반사판은 굉장히 엄청나게 전문가들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판을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긴 반사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접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걸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반사가 돼서 음식에 모자란 빛을 채울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지는 않죠. 이걸 사실 누가 갖고 다녀요. 그렇죠? 하지만 반사판이 없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널린 게 바로 종이죠, 종이. 이런 A4지 하나만 있어도 반사판 대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음식으로 제가 비치는 거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음식 말고 제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제 얼굴 비춰볼까요, 한번? 밝아지는 게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종이 하나만으로도 모자란 빛을 채워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앵글인데요.
많은 분들이 맛없게 음식을 찍는 첫 번째가 멀리서 찍어요. 음식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왔죠. 바로 사진은 백이다. 접시나 음식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분만 보여줘도 충분히 맛있게 찍을 수가 있어요. 다 보여주는 순간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를 보여주는 게 사진에 임팩트 있고 뭔가 특별해 보이기 때문이죠. 음식 사진을, 피자를 다 보여준다? 누구나 다 아는 모양이죠.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찍었을 때, 여기 있는 뭐 햄들이나 에그만 부각시켜 찍었을 때 누구나 다 피자임을 알 수는 있죠. 하지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깝게 찍어보세요. 타이트하게. 와이드하게 찍는 사진은 좀 맛이 없어 보여요. 예전 사진을 보면은 지금 고기를 불판에 굽고 있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찍는 사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드한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 보면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카메라를 타이트하게 들어가 촬영한 사진이죠.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 사진은 와이드한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찍는 게 훨씬 맛있게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예를 들어보고 지금 피자를 예를 들었는데, 이 위에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죠. 한식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양식의 경우는 컬러들이나 뭐 데코레이션이 조금 이쁘게 잘 돼 있죠. 한식은 대부분 고추장 톤이죠. 한 톤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찍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조금 인위적인 연출을 하면은 조금 더 맛있게 찍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대비를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김치찌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녹색 고추 토핑 하나만 올려도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액션샷이라고 그럽니다. 김치찌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김치찌개가 김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는데 젓가락으로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를 하나 집어 올렸어요. 그 부분을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일명 광고에서는 많이 나오죠. 피자 치즈 쭉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일명 손을 이용해서 음식을 들거나 집는 행위를 찍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이게 찍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예쁘게 찍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빛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인물사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뒤쪽에서 오는 빛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배경이 조금 어두울수록 김이 잘 표현이 되게 됩니다. 뒤가 너무 하얀 배경일 경우나 뭐 너무 밝은 배경일 경우에는 아무리 내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도 사진에는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뒷배경이 조금 어두운 배경에서 역광일 때 김은 아주 예쁘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음식 사진에 아까 그 조명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를 핸드폰에서 우리가 일일이 맞춰서 촬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음식 사진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음식 사진에 맞게끔 모든 거를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음식 사진 메뉴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시면은 모드 중에서 더보기라는 모드가 하단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더보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단에 있는 음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을 끌어서 움직이세요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색깔이 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자, 피자인데 지금 페페로니를 제가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자,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찍히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음식 사진 찍을 때 자체적으로 컬러감을 조금 더 옐로우를 많이 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배경도 뒷배경을 정리해주면서 흐리게 찍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촬영이 되는 것이죠. 피자 말고 이번에는 햄버거를 찍어볼게요. 햄버거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눈높이, 그리고 조금 가깝게 찍으라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더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음식을 선택하고 가깝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먹음직스럽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입체적으로 촬영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음식에도 얼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피자를 그럼 제가 위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피자를 위에서 찍는데, 자, 이렇게 찍었을 때 피자의 모양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찍고, 사진은 제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피자를 이렇게 위가 아니라 이쪽 찍으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죠. 피자 같지가 않죠.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은 위쪽에서 부감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아이들은 돌려가면서 어느 쪽이 맛있어 보이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쪽을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의 모양에 따라서 앵글을 변화시켜서 촬영해 주시는 게 그 음식의 특징에 맞게끔 앵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음식 모드 상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되죠.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손가락을 대셔서 촬영을 하시고, 내가 좀 다른 곳을 이동하고 싶다. 그럼 뒤쪽에 지금 햄버거에 두시면 햄버거로 포커싱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이동해서 그 부분만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타르트에 포커스를 줬고, 타르트를 앞에 두고 뒤에 햄버거에 지금 포커스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타르트가 선명하고 여기는 지금 햄버거가 선명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음식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촬영해 보시면 조금은 손쉽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 촬영을 해 보시고, 음식에도 분명히 얼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물 사진처럼 음식 사진에도 그 특유의 얼굴을 찾아서 안 예쁜 부분은 빼고 예쁜 부분만 남도록 촬영해 보시면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